제9대 양천구 의회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상임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개 기초의회 중 의장단 구성이 안 된 곳은 양천구 의회가 유일합니다. 얼마 전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보호 종료 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혼자 사는 청년이나 어르신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거 안심 매니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기존 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인 가구에 주거 안심 매니저로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주거 안심 매니저는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깡통 전세 등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혼자 집을 보러 갈 때에도 동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중은 전체의 70%에 달하고 혼자 사는 2030 청년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전월세로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대 양천구의회는 그동안 누가 의장을 하느냐를 두고 2달 넘도록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는데요. 드디어 개원을 하는가 싶었는데 양천구의회는 또다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원구성 협의에만 한 분기가 걸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천구에서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임위 구성이 문제입니다. 우선 여야는 상임위원장 3자리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각 당에서도 지금 어느 의원이 위원장을 할지 이제 내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수인데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걸 8명으로 조정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4년 전만 해도 행정재경위원회가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년 전에 민주당이 당시 양천구의 전반기 원구성 당시에 이 위원수를 9명으로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몸싸움이 의원들 간에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쟁점이 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의장과 부의장도 선출을 했고 이미 또 위원장도 내정이 됐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정수가 왜 이렇게 한 명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위원회마다 소관하는 구청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 행정재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뭐 예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장이 좀 더 이제 구정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상황에서 위원 전체 위원수를 이제 줄이면은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위원은 4명 그리고 민주당 위원은 3명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전략이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양 당의 의견을 좀 쉽게 굽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9월도 벌써 반이 훨씬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원구성이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양천구에 그렇게 지각 개원하는 게 사실 이번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7대, 8대 때도 거의 2달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네. 이번 구성을 하는 데까지. 근데 이번에는 뭐 2달 반을 넘어서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고요. 예. 근데 만약 이렇게 협의가 길어진다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한 분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협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9대 양천구에는 전체 의원 18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 비례대표라던가 무투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누가 의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렇게 개원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직까지 원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양천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지금 은평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미 2번의 임시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 구성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부의장,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 말고는 임시에도 연적이 없고요.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이지식 의장의 극단적인 대책을 통해서라도 좀 이번 달 안에는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기준은 어떠한 방식이든 구호를 안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의하고 하다가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좀 극단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들어본 것처럼 9월 내에는 좀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 성인이 돼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서울에서만 1,500여 명의 청년이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정다운 씨는 2년 전 보육원을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기 당한 이제 돈을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배달도 하고 이제 배달 끝나면은 상하차 택배 상하차 뛰러 갔다가 이제 막 쪽잠 한 2-3시간 자서 출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돌봐줄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서기에 나선 20살 청년에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거의 망연자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을 거의 한 달 동안 안 나온 거거든요. 나가면은 좀 안 좋은 선택을 할까 봐. 다행히 지금은 빚을 다 갚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운 씨는 자립 준비 청년 대다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사기 피해를 당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자립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사기 당하는 거나 여태 동안은 또 빚이 아예 없었잖아요. 빚이 없었는데 이제 뭐 나오면은 이제 뭐 내야 될 게 엄청 많으니까 그 뭐 지방세 뭐 이런 것도 뭐 다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안 잡혀 있고.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은 더 큰 공포입니다. 이제 단체 생활을 해왔잖아요. 단체 생활을 해오다가 한순간에 혼자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해방감도 있지만은 또 외로운 거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계속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한 거나 좀 이런 게 좀 많이 와닿긴 하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적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생활고로 빚을 지고 있고 절반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보건당국이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인데요. 관련 내용을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게 되는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19랑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통적으로 발열이나 몸살과 같은 전신 증상과 인후통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고, 독감은 이제 갑작스러운 발열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코로나는 미각이나 후각 소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워낙 사람마다 경험하시는 차이가 크시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좀 어렵겠고요. 모두 어린아이나 임신부, 또 고령층 어르신이나 또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에게서
여러 합병증 발생과 중증 악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방과 주의가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코로나19 백신이랑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코로나19 백신으로 독감까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맞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부작용이 더 증가하시거나 또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동시 접종이 가능하시겠고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백신이 부족하던 때에는 반대로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간접적으로 코로나 중증 위험이 조금 감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많아졌기 때문에 각각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각 질환의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